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컴플렉스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for link prediction in knowledge graph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의 핵심은 지식 그래프에서 새로운 링크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컴플렉스 GCN이라는 모델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논문의 상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에서는 두 개의 노드와 노드 사이의 관계인 널리지 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널리지 그래프가 의미 기반 검색, 질문 답변, 추천 등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지원할 수 있고 이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널리지 그래프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논리지 그래프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논리지 그래프를 잘 구축하는 것만큼 구축된 논리지 그래프에서 새로운 논리지 베이스, 즉 링크가 이미 있을 때 노드가 이미 있을 때 그 노드 사이에 새로운 링크를 예측하는 것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데 이제 중요한 태스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논리지 그래프에서 링크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던 모델은 GCN 기반의 이제 모델이 아닌 모델들과 GCN 기반의 모델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 GCN 기반이 아닌 모델들은 주로 엔터티와의 관계를 연속적인 벡터 공간에 인코딩을 한 다음에 그 이제 세 개의 트리플 노드와 노드 그리고 그 릴레이션에 이제 점수를 매겨서 유효한 릴레이션의 확률을 이제 예측하는 방법으로 이제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개별 트리플을 기반으로 링크 예측 작업을 수행을 하고, 노드 주변에 이웃에 있는 고유한 정보들, 이제 노드와 이제 이어져 있는 다른 노드들의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제 낮은 차원에서 임베딩을 이용을 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GCN 기반 이제 모델은 인접 노드의 정보를 노드의 임베딩으로 포함을 해서 이제 이 논리지 그래프 임베딩을 보다 복잡하고 이제 정보를 잘 표현한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이제 GCN을 기반으로 한 모델들은 실수값 임베딩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몇 가지 기하학적인 이제 구조 정보를 잘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된 컴플렉스 GCN을 이제 제안합니다. 노드 임베딩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실수로 이용되고 있던 GCN이 아닌 복소수의 개념을 넣어서 확장을 시킨 컴플렉스 GCN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새로 이제 유효한 널리지 베이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파라턱2 분해라는 이 방법론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이제 컴플렉스 이 복소수의 이제 스코어링 이제 펑션을 정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즉 복소수 기반의 모델과 복소수를 기반으로 하는 스코어링 함수 이 두 개를 제안을 해서 이 논리지 그래프에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예측하는 링크 프리딕션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트로덕션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이 논리지 그래프 링크 예측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 기반 모델은 이제 헤드랑 이제 테일, 이제 머리와 꼬리 엔티티 간의 유사성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관계를 기하학적인 연산으로 이제 스코어링 함수를 계산을 해서 이 두 개의 노드가 가깝다, 가깝지 않다, 릴레이션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이 바이리니어 모델은 이제 내적 혹은 벡터 행렬 곱셈을 이용을 해서 머리 노드와 이제 꼬리 노드의 유사성을 계산을 하는 이 승법 스코어링 펑션을 이제 이용을 하는 이제 방법론입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론이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로 이제 실수를 이용을 했는지 복소수를 이용을 했는지, 이 모듈이 스코어링 펑션을 이용을 했는지 혹은 이 GCN을 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시한 이전의 연구들을 이제 표시한 이제 표입니다. 다음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모델들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입력 레이어에서 연결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비선형적인 은닉 레이어에서 매핑되는 그런 신경망의 아키텍처를 이제 기반으로 한 모델들이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GCN 기반의 아키텍처는 이 논리지 그래프 임베딩 모델과 결합을 해서 이제 풍부하게 기존의 정보들을 잘 임베딩을 표현을 해서 학습한 후에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과 이제 합쳐져서 이용이 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GCN 같은 경우는 이제 3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개념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자 하고, 이제 이 GCN이라는 것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그래프,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 실수들의 이제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 GCN은 그래프, 이제 노드가 있고 그 노드가 연결되는 릴레이션 관계를 이제 기반으로 인코딩을 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을 한다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 연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는 스코어링 펑션을 이용을 하고 이 GCN을 이용하면서 이제 리얼 밸류, 이제 실수 값이 아니라 컴플렉스, 복소수를 이용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이제 연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전에 다른 모델들과 차별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복소수를 이용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소수를 왜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복소수를 이용한 모델이 이 딥러닝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이제 더 표현을 잘하는 잠재 공간에 이 피처를 잘 매핑을 하는 방법론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예시들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LSTM이나 RNN 등의 이제 모델에 이 복소수의 개념을 이제 결합을 해서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것을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들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본 연구는 표준 GCN, 기존 GCN에서 복소수 공간, 즉 컴플렉스 스페이스로 그 GCN을 확장을 한 모델을 제안을 하고, 이제 그것을 놀리지 그래프의 링크 예측 부분에서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고, 이제 이 노테이션은 뒤쪽에서 이제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쪽에 따라오시다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13페이지로 돌아와서 노테이션을 보고 이제 계속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본 연구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프, 이제 노드랑 노드 그리고 노드 사이의 릴레이션으로 표현된 이 정보를 잘 인베딩을 해서 이 모델에 넣어야지 링크 예측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깔고 가고, 즉 이 인베딩 작업에서는 이 노드를 잘 인베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노드고 이건 릴레이션인데 이 노드랑 릴레이션을 잘 인베딩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보시게 되면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이 노드의 개수 곱하기 d라는 디멘전, 그리고 릴레이션도 마찬가지 이 릴레이션을 d 디멘전으로 매핑을 해서 이 매핑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뒤쪽에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링크를 프리딕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고를 보시게 되면 이제 미싱 헤드, 만약에 헤드가 없고 테일이랑 릴레이션만 있는, 혹은 미싱 테일, 헤드는 있지만 이 테일이 없는 이 관계에서 유효한 이 물음표 자리에 헤드랑 테일을 찾기 위한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이 스코어링 방식은 실제로 이 학습 데이터셋에 이 헤드, 테일, 릴레이션이 있을 때 그 세 개의 쌍, 그 논리지 베이스에 대해서는 점수를 높게, 즉 이 세 개의 이 인베딩 값이 이 헤드 노드랑 테일 노드 그리고 이 릴레이션의 인베딩 값이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는, 그 벡터 값이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연구에서 적용할 GCN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CN은 그래프 노드를 실제 이 벡터 공간에 매핑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여기에서 이 연구가 이제 이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이제 이 연구의 이름으로 쓴 이유는, 이 학습 방식을 보시게 되면 이 매핑, 이 인베딩 값을 이용을 할 때 이 노드 1의 정보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드 1에 이어져 있는 다른 이 릴레이션이 있는 다른 노드들의 값들을 모두 이용을 해서 이 노드 1의 값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러한 컨볼루션, 이 컨볼루션처럼 이제 여러 주변의 정보를 모두 한꺼번에 캡처해서 업데이트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 하나의 정보만을 이용을 해서 다음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드랑
이 주변에 있는 로컬화의 정보를 이제 이용을 하고 이 값들이 모두 이제 웨이트를 쉐어링 한다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 컨볼루셔널이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 그 다음으로는 이 GCN의 복소수 이 컴플렉스 값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컴플렉스를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들 아시다시피 복소수는 이제 실수랑 허수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 이 실수랑 허수의 매트릭스 곱슬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이 딥러닝 모델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두 개의 허수가 있을 때 그 허수에 이제 곱을 할 수 있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이 허수들을 이용을 해서 이 허수들 값의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 매트릭스의 곱을 구하는 연구들이 이미 진행이 되었고 이제 그 결과를 실제로 이용을 해서 뒤쪽에서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GCN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 1의 임베딩 값 혹은 뭐 10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10개의 실수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래 매트릭스로 이 노드 1의 임베딩이 표현이 됐는데 이제는 실수값 10개가 아니라 복소수값 10개로 이 매트릭스가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이제 웨이트, 이제 매트릭스를 곱해서 그 다음 단계의 레이어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복소수, 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 웨이트 매트리스도 이제 복소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복소수와 복소수의 이제 행렬곱을 하기 위한 이 연구가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이제 수식이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전에 실수값을 이용한 GCN의 한계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높은 왜곡입니다. 실수값을 이용을 할 때 기존의 이 그래프 형식은 이제 다양한 기하학적인 구조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실수값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기하학적인 구조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왜곡이 보인다라는 것을 첫 번째 한계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현력이 덜한 임베딩을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점입니다. 이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비슷한 맥락 같은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지 전달을 함에 있어서 이 처음의 값이 이제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표현력이 이제 전달이 덜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레이어 내에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왜곡도 방지가 되고 이제 다른 이 실수값을 이용하는 것보다 표현력이 이제 최소 4배 더 뛰어나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제는 실수로 표현하는 것은 높은 왜곡을 갖지만 복소수를 표현하면 이 왜곡을 좀 더 잘 왜곡을 방지할 수 있고 이 실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적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임베딩을 이제 만들지만 이 복소수를 이용하게 되면 4배 더 표현력이 뛰어난 벡터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연구에서는 컴플렉스, 이제 복소수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컴플렉스 GCN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 널리지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하나의 노드랑 릴레이션의 벡터를 구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이 n이 이 노드의 임베딩 그리고 이 r이 릴레이션의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실수 부분, 이제 빨간색이 허수 부분인 거고 지금 이 노드를 보시게 되면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될 때 이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는데 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전의 노드들 연결된 이제 다른 릴레이션으로 연결된 다른 이제 노드들의 정보들을 모두 결합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이것을 실제 트레이닝 셋에 있는 HRT에 대해서 실제로 이 관계가 있는 이 세 개의 널리지 베이스인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로스를 할 때 정답이면 1, 뭐 정답이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이제 학습을 하는 식으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반적인 모델의 이제 구조이고 이거를 이제 이 수도 코드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필요한 값들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이 각각의 노드랑 릴레이션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랑 릴레이션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 학습 데이터셋에 있는 HRT를 가지고 오고 이것을 이
에르미트 내적이라는 것을 수행을 해서 이 실제로 이 트레이닝 셋에 이제 관계가 있을 때는 이 내적의 값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틀이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Z 같은 경우에는 이 에르미트 내적을 하기 위한 이 정규 분포로 이제 값을 갖는 이제 일종의 난수 매트릭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제안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놀리지 그래프 데이터셋인 이제 두 개의 데이터셋, 프리베이스랑 이제 워드넷, 이제 우리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가 워드이고 이 릴레이션이 노드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는 놀리지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 수는 적은데 릴레이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워드넷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 수는 이제 상당히 많지만 릴레이션의 타입은 이제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유니크한 엔티티랑 유니크한 릴레이션 타입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로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프리베이스라는 데이터셋은 상대적으로 엔티티 수보다 릴레이션의 타입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워드넷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의 타입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뒤쪽에서 이제 결과에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이 전반적인 데이터 구성을 보았을 때 이 워드넷이 좀 더 간결하고 이제 명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이제 어떤 환경을 이용을 해서 이 모델을 구현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해서 이 이밸류에이션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헤드 노드랑 릴레이션이 있을 때 이 테일을 이 실제 테일 데이터셋에서 나온 테일 외에 이제 모든 노드들을 입력을 해서 그 쌍들을 쭉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실제로 순위를 이제 매겨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지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MRR 같은 경우에는 유효 트리플의 이제 역순위 평균이고, 이 히트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 N개의 순위 트리플에서 유효한 트리플의 비율입니다. 즉 이 HRT를 이 T만 모든 노드로 바꿔서 주르륵 계산을 해낸 다음에 이게 실제로 모델로 들어가게 되면 이 HRT 이게 베이스가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0과 1의 값으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0과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로 나온 애들은 이 두 개가 링크가 되어 있다 인 것이고, 이제 0으로 나오는 것은 링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실제로 이 정답 데이터셋과 맞춰봤을 때 정말 0인지 정말 1인지를 카운팅을 해서 이 MRI과 히트 N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지표 모두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인베딩 디멘전 수랑 이 러닝 레이트, 디케이 같은 것들을 이제 다양한 실험 조건으로 이제 실험을 하였고, 에포콘 모두 500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에서 살펴보았던 다양한 모델들을 이제 비교 대상군으로 모두 넣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까 이제 말했던 이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MRI가 히트 1, 히트 3, 히트 10에 대해서 이제 값을 보았는데, 제안하는 모델이 이제 모든 모델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데이터셋에 이제 살펴보았을 때 이 프리베이스라는 데이터셋이 이 워드넷이라는 데이터셋보다 릴레이션의 타입이 너무 많다라는 한계점을 특징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실제로 결과에서도 이제 워드넷을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실험이 좀 더 성능이 훨씬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엠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하는 컴플렉스 GCM 모델의 구조에서 동일하지만 이 허수를 이용하는 부분을 모두 실수만을 이용을 해서
이 엠레이션 모델을 적용을 하였고, 그 결과를 보면은 이 컴플렉스, 이 복소수를 이용한 편이 실수를 이용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임베딩 디멘전에 따라서 이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 임베딩이 크면은 이 성능의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임베딩이 작을수록 이 두 개의 모델의 이제 성능 차이가 이제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복소수 기반의 이제 모델이 실수 기반의 모델보다 피처를 더 잘 캡처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임베딩 공간에서도 정보를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베딩 숫자를 너무 크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임베딩 숫자가 크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학습 시간이랑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컴퓨터 파워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적은 임베딩으로 이제 실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복소수를 이용하는 것이 실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러한 것을 아낄 수 있다,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엠레이션 모델과 제한하는 모델의 이제 에포크별 성능을 보았는데, 지금 이 파란색이 제한하는 모델이고 빨간색이 이 엠레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기 에포크에는 별로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제한하는 모델이 이 엠레이션 모델보다 더 빠르게 복소수를 이용하는 게 이제 실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제 수렴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버스트니스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5번 반복 실험을 이제 수행을 하였는데, 이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경우랑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평균과 분산값을 보았을 때 이 분산이 상당히 낮은 걸로 보아서 이 모델 제한하는 모델이 강건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 프리딕션, 릴레이션의 타입이 있으면 그 타입 중에 뭔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링크 프리딕션 부분이었고, 그 태스크 외에도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제한하는 모델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 사이테이션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인 이 코라를 이용을 해서 이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진행을 해보았고, 제한하는 모델이 기존 표준 GCM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표준 그래프 컨볼루션 이제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것을 실수가 아닌 복소수의 이제 복소수의 스페이스로 이제 확장을 시켜서 이 컴플렉스 GCN을 제안을 했고, 그거와 맞는 이 파라톡2 이 분해 방법을 이용한 스코어링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실험을 해서 제안하는 모델이 기존 GCM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제 두 가지 한계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GCN 같은 경우가 하나의 노드가 있고 그 주변 노드를 이용을 해서 이 노드를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노드의 릴레이션을 0과 1로만 판별을 하고 뭐 중요한 릴레이션, 강하게 이어져 있는 릴레이션, 적게 이어져 있는 릴레이션 등의 정보를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모든 노드와 노드 사이의 릴레이션을 동일한 가중치로 봤다라는 한계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NLP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어텐션 기법을 이용을 하면은 보다 중요한 릴레이션 관계에 있는 노드는 더 많이 학습을 하고, 이제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노드는 적게 학습을 하는 등의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스코어링을 이용을 할 때 이제 리니어한 펑션인 이 파라톡2 디스컴포지션 이 분해를 이용을 해서 이 스코어링 함수를 정의를 하였는데, 이것 또한 이 리니어한 게 아니라 비선형적인 딥 컨볼루셔널 모델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한계점에 대한 이제 향후 스터디를 이제 계획하면서 이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리뷰는 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